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여러분들도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셔야 된다. 이제 국민 주권 시대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대국적으로 정치를 해야 이재명의 큰 뜻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중도보수 인사들까지 크게 품어안고 큰 정치 해보려고 포부를 밝혔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야, 나 꺼져라, 씨. 너 이재명 욕했지? 빨리 꺼져, 너. 김상욱, 네가 언제부터, 씨. 민주당이야? 김용남, 너 매불쇼에서 너 예전에, 누구랑 싸웠잖아? 막,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재명 후보가 큰 뜻을 품고, 그죠? 큰 뜻을 품어도 그게 현실이 되기 어렵지. 그래서 제가 뭐 홍준표 얘기도 자꾸 하고, 예, 지금 중도보수 확장 전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진 전략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이 없어요. 뭐 말로는 이재명 지지하면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룸사롱 지지야. 예? 다 말로는 뭐 다 채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명빠래. 그래갖고 이재명을 지지한대. 그러면 지금 대선이 15일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치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정치 구상을 펼치기 위해서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데 좀 매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명빠가 아니에요. 제가 뭐 룸빠들이야, 룸빠. 어디 룸사롱 갔다 그러면 그냥 몇 주 동안 그거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말로만 명빠지. 시청률만 나오면은 명빠 했다가 뭐 룸빠 했다가, 제가 볼 땐 집빠야, 집빠, 연빠. 지기현이 존나 빨고 있어 지금. 지금 선거가 지금 대선인데 지금 지기현이, 물론 저놈은 한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 민주당에서 잘 처리하면 되는 거고, 유튜버들끼리 떠들고 앉아 있다고 뭐 지기현이 뭐 그 징계를 받습니까? 이재명의 좀 큰 그림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동접자 2천도 안 되는, 지금 2천도 안 돼, 이래. 예?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접이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도 2천이 안 돼. 저 혼자 오늘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주는데. 좋아요도 눌러주고 지금 요즘에 알람도 안 가고 알고리즘 노출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지금 제가. 예?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힘을 줘야 제가 이재명의 큰 뜻을 여러분들께 전파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예? 이 전도가 안 되잖아 지금. 전도가 이게 유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 평론을 하는 방송이니까 저는 이제 제 본연의 역할에 맞는 거고. 예. 근데 아무튼 뭐 계속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연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연설을 여러분 같이 듣고, 예, 이재명의 중도 확장 전략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냅시다 여러분. 이재명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극복해야죠. 아이도 왜 낳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취직시키느라 평생 내 등골 빠질 것 같고 내 인생의 미래도 암울할 것 같고
이 아이는 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정성 들여 키워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자식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본도 많고 기술 수준도 높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질 걸 다 가졌는데 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절망과 좌절이 심합니까?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이겠죠.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IMF, OECD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 성장에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지나친 특정 소수의 욕심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니까 또 이재명 저 빨갱이 혹시 사회주의자니까? 혹시 우리 거 뺏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게 또 다른 갈등을 부르고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고 그 안에서는 최소한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최대한 고루 나누자. 그래서 이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을 조금씩 줄여가자. 그러면 당장은 엄청난 효과는 생기지 않더라도 희망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은 파이를 더 크게 키우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도 더 많이 가지는 길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갈등이 격화돼요. 그 갈등이 대결로 그러면 더 진척이 되면 누군가를 상대 집단을 제거하려고 하게 됩니다.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 것, 그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우클릭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그런 얘기합니까? 정치는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필요하면 빨간 정책이든 파란 정책이든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철이 전 의원이 저한테 그러던데 당신은 보수요, 진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고칠 건 고치고 지킬 건 지키지 맨날 고치기만 하냐? 맨날 지키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키는 게 보수고 바꾸는 게 진보 아닙니까? 진보 정책이 필요하면 진보 정책을 하고 보수 정책이 더 유용하면 보수 정책을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나는 빨간색 출신이니까 빨간색 생각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자신 있지요? 할 수 있지요? 더 나은 나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힘을 합칩시다. 네 편, 내 편 따지는 건 정치인들끼리 하라고 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중에서 더 국민에게 충직한 그 정치인들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그 정치인들의 편을 들면 됩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인들 퇴출하고 국민을 거역하는 정치 집단은 배제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정치, 국민만을 위한 정치 집단만 남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라고 그랬더니 너네 원래 좌파 진보 정당인데 왜 중도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민주당이 중도 정당입니다. 실용적 중도 정당. 다만 이 사회가 워낙 엉망진창인 데가 많다 보니까 고치자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진보적으로 보였던 거죠. 지킬 게 많은 사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킬 게 많은 사회가 돼서 우리가 지킬 게 많아서 지키겠다고 하면 보수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보하면 맨날 죽을 때까지 영원 뭉토록 진보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 정치 집단이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은 이전까지는 보수인 척하는, 보수를 참칭하는 가짜 보수 세력, 수구, 기득권, 이해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회가 되게 하자. 지킬 건 지키고 고칠 건 고치는데 지금 이건 너무 엉망이니 좀 정상으로 좀 가자라고 주장하던 그런 정치 집단이 있었죠. 그게 어디라고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였던 거죠. 민주당은 정상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정상, 원칙, 상식, 법을 좀 지키자. 콩 심으면 콩나고 파 심으면 팥나는 세상 좀 만들자. 나쁜 짓 하면 처벌하자. 주가 조작하면 처벌하자. 지 승진하려고 저기 해병들 물에 빠뜨려 죽게 했으면 책임지게 하자.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고속도로를 놓으면 원칙대로 국민들에게 이익대로 해야지 왜 그게 획 바뀌냐.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저도 넋놓고 보다가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넋놓고 보다가 영상이 끝난 걸 놓쳤어요. 잠깐 마가 떴는데 여러분들 또 아마 넋놓고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됐죠? 대한민국은 진보냐 보수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입니까? 그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에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은 진보적인 정책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왜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합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보수 정당에 가깝습니다. 중도 보수 실용 정당이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진보가 아닌 정당을 진보라고 생각하고 진보가 아닌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에요. 저게 보수입니까? 범죄 집단이지. 국민들한테 사기나 치고 계엄이나 선포하고 내란이나 하고 뒷돈 받고 여론 조작하고. 아니 어느 나라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보수 정당이 자기 장모님 집 앞으로 고속도로 뚫는 보수 정당 대통령이 있습니까? 전 세계 보수 정당들은 많아요. 근데 자기 장모님 집 앞으로 고속도로 뚫는 그런 보수 정당은 없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제3세계에도 없어요. 아니 영부인이 주가 조작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야, 이게 어떻게 보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수만 참칭하는 게 아니라 아까 민주노동당, 정의당 얘기도 했지만은 진보도 참칭을 해. 가짜 진보, 가짜 보수가 판을 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와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일은
중도 보수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 정상화하는 거다 이건. 대한민국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거야.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야.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과 원칙대로 나라가 이른바 법치주의. 쟤네들이 말끝마다 법치주의 타령하잖아요. 법대로 하자. 아니 법대로 하자는 거야. 판사가 룸사롱 가가지고 접대받고 변호사한테 판사가 룸사롱 가서 접대받고 변호사한테 유리한 판결 해주고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보수 유권자들도 좀 한심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국민의힘 무슨 보수 정당이에요. 그냥 범죄 집단, 이익 집단이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이겁니다. 예, 이거 비정상적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더 이상 정치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정치 세력인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집단은 정치권에서 퇴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의 생각인 거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우클릭, 좌클릭 뭐 이런 얘기 할 거 있습니까? 사실 우클릭이랑 볼 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 상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으로 모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재명 후보가 뭐 허은하 전 대표나 김용남, 뭐 김상욱 의원과 같은 이런 보수 인사들을 민주당에 끌어들이는 걸 가지고 뭐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전혀 저는 그럴 건 아니라고 보고 아까 이제 그 뉴스 영상 제가 보내드렸는데 김상욱 의원이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하고 민주당에 있을 때하고 사람이 바뀌잖아. 사람이. 진짜 막 저렇게 좀 약간 얼빠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막 해맑게 막 춤을 추잖아. 국민의힘에 있을 때 길을 피고 살았습니까? 왜 길을 못 피냐 하면은 정상이 아니니까 거기. 정상이 아닌 곳에 정상인 사람이 가 있으니까 길을 못 피지. 오늘 뭐 그런 얘기 하대요. SNS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외눈박이 나라에 두 눈박이가 있으면은 그 두 눈박이가 비정상이 되는 거라고. 국민의힘은 외눈박이 나라 아니야. 외눈박이 나라에서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욱은 국민의힘에서 비정상이었던 거지. 여기 오니까 사람이 정상화 되잖아 그냥. 이 사람이 뭐 정치를 잘할지 말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그냥 정상이 되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땐 분명히 보여. 그냥 멀쩡한 사람이 되잖아. 전 뭐 허은하 전 대표도 그런 마찬가지고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매블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김용남 의원이 무슨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제가 볼 땐 그냥 멀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출신으로서 멀쩡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김용남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 이분이 이념적으로 뭐 진보로 전향한 바가 없습니다. 진보로 전향해서 안 그래요. 여전히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는 있어. 그냥 정상이 된 거야, 정상이. 아, 이건 아니지. 왜 영부인이 주가 조작하냐? 응? 여론 조작을 하냐,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뭐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을 잘 포용해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보자. 정상국가로 만들자. 그러니까 통상적인 의미의 자본주의 국가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대로 그냥 나라가 굴러가는 나라가 되면 돼요. 법대로 굴러가는 나라가. 그게 헌법이 됐건 뭐 형법이 됐건 민법이 됐건 말 그대로 법치주의를 하면 되는 거야.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법에 있는 대로 안 하니까 이 난장판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려듭니다. 예. 뭐 한 자리 얻으려고 온다 뭐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으나 일단 본인들이 이게 박근혜 지지 모임이 파란색 점퍼 입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했어요. 예, 여기 이제 박근혜 지지 모임 사람들이 이게 몇 표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만. 이분들 절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7표나 만들었네, 7표나. 한평생 이분들은 국민의힘을 찍어온 분들 아니야, 어쨌건. 이분들이 얼마나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한평생 국민의힘을 찍어온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이 상식이네. 저 빨갱이인 줄 알았더니 빨갱이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네. 민주당이 빨갱이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니, 박근혜를 지지했으면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이 사람들까지 뭘 챙겨주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한 자리 해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뭐 본인들은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점점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 전략이 저는 빛을 발하고 있고, 이게 이제 빅텐트를 넘어서 이제 신도시, 이재명의 신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쪽에 이제 가짜 찢어진 빅텐트, 찢어진 텐트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계몽령 김계리 국민의힘 입당, 윤석열 탈당 퇴색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김계리가, 이거 보십시오. 저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이게 비정상이거든. 이게 진보냐 보수냐. 김계리를 두고 여러분, 아 김계리는 진보야, 김계리는 보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계리는 비정상이냐 정상이냐의 범주에서 논해야 되는 사람이야. 김계리 여러분 뭐 계몽령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보도도 보셨지만은 김계리가 그 안정권이랑 전화 통화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 개 쌍욕을 하고 이게 변호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유튜버도 보면은 안정권이 양반이더라고. 둘이 전화 통화한 녹취록을 보니까 야 안정권은 완전히 뭐 젠틀맨이야 젠틀맨. 김계리한테 비하니까 안정권이 사람 같더라고요. 그 김계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정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비정상이야. 그 비정상인 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비정상. 어제 이제 그 대선 후보 토론회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김문수는 제가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다 비슷하더라고. 지금 김문수는 이게 보수 후보냐 진보 후보냐 이런 차원에서 논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정신 상태가 맨정신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차원에서 논해야 돼요. 근데 이제 김계리는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아 김문수가 나의 후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나하고 정신 상태가 비슷하구나. 야 저분도 비정상이구나. 내가 저 당을 가야 되겠구나. 아 윤석열도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뭐 진보냐 보수냐를 논해야 될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아닌가가 알코올성 치매인가 아니면 어려서부터 고무호수로 맞아가지고 뭐 뇌에 이상이 온 것인가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인물이지 윤석열이 무슨 보수입니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복돌이님 평범함이 평범해질 때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이 비범함이 평범해져야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비범함이 평범해져야지. 그래서 그냥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나는 비정상이니까 김문수한테 가야 되겠구나. 내가 있을 곳은 저기구나. 이거 보세요.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선 후보 사퇴 김문수 지지선언. 이거 젊은 친구가 정광훈이랑 빤스 입고 돌아다니면 지금 정신이 맨정신인 사람들 중에서 사람은 아니고 맨정신인 존재들 중에서 바지 위에 빤스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슈퍼맨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지 위에 빤스를 입고 다녀도 사람들이 이제 저놈은 꼬꼬진 놈인가? 제가 제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슈퍼맨이 하여튼 인류 역사에서 유일해. 근데 저 젊은 놈이 지금 바지 위에 빤스를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정광훈 빤스를 바지 위에 입고 다니잖아.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비정상들이 김계리 구주와 원래 모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비정상이 다 모이고 있다 지금. 빅텐트가 완성되는 거지. 비정상 빅텐트가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상인의 신도시를 만들고 있고, 김문수는 비정상 빅텐트를 만들고 있는. 빅텐트가 아니라 빅반스, 토레타님, 빅반스, 빅반스를 만들고 있는 거죠. 반스에 여러 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데려오고 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을 보면서 김문수가 확실히 데려야 될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이 비정상들은 다 글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정상 중에 한 명이 또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도 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일로 가는 게 맞다. 당이 잘못해서 밖에 나가면 개고생. 이준석 단일화 관심 없다.
블루버드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멀쩡한 척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준석이도 절로 가는 게 맞아. 제가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쟤도 지금 정신 건강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걸 상당히 느꼈어. 제가 어제 상당히 위태롭다 지금. 그래서 어제 그 토론회에 그 누굽니까 김종대 씨가 아마 민주노동당 그 권성국 후보 뭐 그 캠프에 합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캠프에 들어갔는데 그 후일담을 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후일담을 얘기를 해줬어요. 어제 토론회 후일담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확실히 비정상이구나 이놈은. 어제 경향 유튜브에서 김종대가 어제 토론 비하인드를 얘기했는데 충격적이네요. 김종대가 어제 권영국 토론 보자라 현장에 있었는데 이재명 권영국은 기자 상대로 몇 분 정도 짧게 브리핑을 하고 빠졌는데 붉은 요거 붉은 준석이죠. 얼굴이 어제 그냥 벌게 가지고 술 처먹고 나왔는지 그런 것부터도 좀 맨정신은 아니다 싶더라고 저는. 붉은 흥분해서 기자들한테 이재명에 대한 울분을 토하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20분 넘게 백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김문수가 20분 넘게 기다렸다고 함. 말 그대로 불.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제가 뭐가 분했나 봐요. 뭐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볼 때는 뚜껑 열릴 상황인데 저 미친놈이 토론회 하다가 뭐 지가 좀 졌다고 생각이 들었나 보지? 그게 이제 분이 안 풀려가지고 분이 안 풀려가지고 뭐 오늘 백브리핑을 하는데 20분 동안 그 기자들 데리고 넋두리를 하다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놈도 맨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더니 오늘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준석이 후보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후보 단일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오늘 아주 SNS에 그러니까 이놈도 제정신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확인되는 대목이에요. 이준석이 SNS에다가 지금 대선 후보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영업자, 은퇴계층, 학생, 가정주부 등의 유권자에게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동물들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로서 동물들에 대한 선거운동은 지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컨셉질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니까요. 이게 미친놈입니까 이게? 이거는 당장 후보 사퇴해야 될 망언이에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50%가 넘어가. 국민의 50%를 지금 동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동물이라고. 제가 이걸 뭐 SNS에서 보고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런 놈이 이거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 겁니까? 유권자들을 국민을 아니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망언을 하는 이런 정치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인 놈이에요?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술 처먹고 해도 이거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난 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놈은 이제는 이거 정치판에서 퇴출을 시켜야 될 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놈이 뭐냐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지들은 그냥 지대 표만 그냥 긁어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을 갈라쳐가지고 국민을 동물 취급하는 놈, 국민을 진짜 개돼지 취급하는 거잖아 이거는. K라인님 단체 고발합시다. 이거 진짜 고발해야 돼요. 유권자들 명예훼손한 겁니다. 이거는 정치판에서 저는 이거 민주당에서 윤리특위에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이준석이는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놈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 이제 두 개를 제가 연속해서 보여드렸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뭐가 제가 볼 때는 지가 싸가지 없이 나이로 봐도 막 한참 어른이고 삼촌뻘이잖아 이재명 후보가. 거기 있는 사람들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온 사람 중에 이준석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준석 아버지뻘 삼촌뻘이에요. 그 와중에서 제일 싸가지 없이 토론을 한 놈이 이준석이잖아. 다른 사람이 열받아야 되는 거야.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나 뭐 권영국 후보가 열받아야 될 일이지. 이준석이 지가 싸가지 없게 어린 놈의 새끼가 지가 왜 열받아가지고 발광을 합니까 지금. 그러더니 오늘은 뭐 기자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가 이재명을 뭐 못 이겼대. 그거는 월드컵 때 나가가지고 우리가 브라질한테 축구 지고 나가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다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밤새도록 하면 네가 이겨? 그리고 이게 이기고 지구의 문제예요. TV 토론을 하는 게 상대방을 뭐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이게 TV 토론을 하는 이유입니까? TV 토론을 하는 목적 자체도 모르고 이놈이 대선을 나온 거예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상대 후보들하고 싸우려고 나온 거냐고. 이 미친놈이지 이게. 제정신인 놈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는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유권자를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국회의원이 금배지 달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이거 당장 지금 후보 사퇴해야 돼요. 자 그렇고요. 아 이 시간이 다 됐네. 홍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홍준표 얘기는 좀 간단하게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건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홍준표도 이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지 정상인지 뭐 물론 이제 비정상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이긴 해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전혀 호감이 없는 사람이어서 뭐 홍준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러브콜을 했을 때도 예, 그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좋게 보시진 않더라고. 자 오늘 홍준표가요 특사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하자 푸사를 바꾼 홍준표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페이스북에 푸사를 오전에 바꿨어요. 이렇게 이거 파란색 넥타이로 파란색 자켓에 파란색 넥타이로 이렇게 푸사를 바꿨습니다. 야 그래갖고 이제 오전에 많은 분들이 야 홍준표가 이재명 지지선언? 근데 자 갑자기 예 오늘 만났습니다. 4시간 동안 국민의힘 특사단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홍준표와 뭐 이른바 국민의힘 특사들이 만나가지고 4시간 동안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역시 예상대로 예. 김문수 지지로 스탠스를 바꿨구나. 요렇게 일단은 보도가 나왔어요. 예. 홍준표 쪽에는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오늘 썸네일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사단을 만난 직후에 홍준표가 다시 페이스북 푸사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넥타이만 빨간색으로. 저하고 좀 비슷하죠? 저는 이제 네이비의 안에 이제 푸른색 셔츠에 약간 붉은 빛이 나는 타이를 맸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오전에는 파란색 타이를 넣었다가 예 저녁 때는 빨간색 타이로 바꿨어요. 특사단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김문수를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노는 게 이준석 수준이죠. 이준석 수준입니다. 홍준표 씨는 나이가 드셔도 웬간해서는 철이 안 나는 특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아니 이거 뭐 저 대선 후보까지 나온 뭐 시장도 하고 뭐 몇 선 의원도 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또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양반이 사진 가지고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장난질을 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김문수 지지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 제가 옷을 입은 게 오늘 제 의상이 아까 홍준표 씨하고 좀 비슷하죠. 제가 자켓 색깔만 네이비니까 더 좀 짙은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옷을 입고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제 옷 입은 게 지금 김문수 지지자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빨간 타이를 했잖아. 빨간 타이를 한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최평이 빨간당 쪽을 지지해가지고 빨간 타이를 했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 오늘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빨간색 타이를 맸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왜 빨간색 타이를 매느냐, 최평, 그거 아니다, 파란색으로 바꿔라, 그거 채팅창에 막 엄청나게 씁니다. 예? 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빨간색 타이를 메고 나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옷을 잘 입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예? 요거 때문에 그래. 예? 이렇게 해야지. 헷갈려.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옷을 완전히 이재명 지지자답게 옷을 입은 거죠. 그렇잖아요. 빨간 점, 파란 바탕에 빨간 점. 이게 지금 이재명 캠프의 그죠? 상징이잖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빨간 점을 만들기 위해서 김상욱도 영입을 하고, 예, 김용남도 영입을 하고, 허은하도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약간 붉은색 계통에 예, 이런 타이를 맸다고 해서 야 최평이 왜 저래 뭐 저런 거 맸어 왜 국민의힘 쪽이야 이 얘기를 안 하잖아 지금. 왜? 딱 맞잖아 지금 컨셉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입은 거예요. 홍준표 씨처럼 예, 오늘 옷을. 이재명 캠프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 그러면은 아니 똑같네 이거. 아니 똑같잖아요 저랑 홍준표 씨랑. 파란색에 빨간 점 찍은 거잖아 지금. 이재명 지지선언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저는 이게 좀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파란 타이 했다가 국민의힘 특사단을 만난 이후에 빨간 타이로 바꿨으니까 홍준표가 파란 쪽으로 간 거다? 빨간 쪽으로 간 거다? 국민의힘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다? 뭐 국민의힘 김문수를 지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아니 파란 바탕에 빨간 점 찍은 거잖아요. 딱 똑같네 여기 점 하나 삼각형 점 하나 딱 찍었네. 이재명 지지선언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캠프 색깔은 이렇잖아. 그 홍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지선언 한 거예요. 파란 바탕에 빨간 점. 아니 해석을 정확히 하자 이거지 저는. 해석을 정확히 하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옷을 가지고 다들 해석을 하니까 저 넥타이를 보면서 홍준표가 태도가 바뀌었다. 입장이 바뀌었다. 뭐 그렇게들 이제 언론에서 해석을 하길래 저는 있는 그대로 저 옷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 그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재명 지지 푸사로 봐야지. 저걸 어떻게 예? 김문수 지지 푸사로 보겠느냐. 예, 억측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앞에 얘기한 건 제가 농담한 거고 예,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하영님, 예, 준슥흉화 삽입 리스크 오늘 왜 이럽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예? 이게 복만삼 리스크 때문에 지금 채팅창이 너무 성스러워지고 있어. 예, 우리 주하영님은 저런 분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성스럽습니까? 홍준표가 예, 제가 지금 저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김상욱 의원이나 김용남 의원 그다음에 허은하 전 대표까지는 대선 전에 움직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 합류할 사람입니다. 홍준표는 민주당에 합류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자 미국 갔다 오시면은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홍준표는 대선 때까지 안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복만삼님, 짜왕님은 그래서 한 번씩 얼굴만 벌게 해서 방송했던 것이군요. 역시 해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이재명 후보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는데 자 홍준표의 손을 내민 거는 대선 때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홍준표도 대선 전에는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아마 대통령이 된 뒤에 홍준표랑 막걸리 한잔 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대선 이후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가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림이 아니다 이건. 자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이번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단지 선거 전술로 선거 공학적으로 중도 확장을 하고 있는 거다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바꾸고 국민의힘과 같은 범죄 집단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정치의 판을 바꾸는 것이 이재명의 중도 확장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재명의 정치 구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더라도 저는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 전략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주당으로 영입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으로 영입을 하고, 그죠? 또 국민의힘을 갈라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보수 정당을 할 사람들은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갈 거예요. 즉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적인 보수 정치인들은 자 지금 누구죠? 김상욱, 김용남, 허은하와 같은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강해서 민주당의 오른쪽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정치인들은 민주당으로 끌어들이고, 예,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인데, 보수 색채가 너무 강한 정치인들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갈라쳐서 국민의힘을 소수 정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려는 게 이재명의 중도 확장 전략이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더라도 대선에 누구를 지지했느냐를 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저는 대담하게 대화가 되는 보수 정치인들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갈라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고립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정치판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빨간색 타일 맨 거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파란색 자켓은 여전히 입고 있잖아.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홍준표는 지금 주목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대선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인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합니다.